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10년 차 미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은 꼭 내려가야 해. 어머니가 직접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어. 미연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힘들다고. 명절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잖아. 도리. 그 단어가 미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들어온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첫 명절 그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이 좀 두껍네, 국이 싱거워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명절은 계속 반복됐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돕던 남편이 시댁에선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그 순간 미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명절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전 20종류, 나물 15가지, 잡채, 갈비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목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매년 가던 거 올해만 안 간다고? 난 실망하면 안 돼. 미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실망은 중요하고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명절에 쉬고 싶어. 나도 내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럼 내 부모님은, 내 엄마는 가족이 아니야?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연 씨의 친정에 명절을 보내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가지 않기로요. 다음 날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뭐라고 해. 이러다가 우리 이혼할 수도 있어. 이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연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절 한 번 안 간다고 이혼을 말하다니.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미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전대 김미연인데요. 거기 누구세요? 아, 따님이시군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미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환자요. 우리 엄마가 왜 병원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지 일주일 됐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전화 주셨네요. 일주일. 엄마가 일주일이나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시댁 명절 준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미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러 줄의 튜브가 연결된 채 누워있는 엄마.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에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연아. 왔구나. 엄마, 왜 연락 안 했어?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연락해?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그 말에 미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픈데도 딸이 명절 준비로 바쁠까봐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엄마가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폐렴으로 악화됐고 쓰러진 채 하루가 지나서야 이웃이 발견해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연 씨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회사에 급히 연락해 휴가를 냈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왜 안 와? 병원이야. 엄마가 아프셔서. 그래도 명절은 와야지. 미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못 가.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장모님이 그렇게 위독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미연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독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내 엄마가 아픈데 나는 곁에 있어야 해. 명절 당일 미연 씨는 엄마 곁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지금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병원 로비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어. 아프지 않았어도 나는 못 갔을 거야. 미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가족과 명절을 보낸 적이 없어. 내 엄마도 내 동생도 다 가족이야. 근데 왜 나는 그 사람들과 명절을 보내면 안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돌아온 건 뭐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고 내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아니야.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남편이 미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고 당신이랑 장인어른, 장모님은 생각 못했어. 나는 당신 부모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다만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명절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자. 이번에는 시댁, 다음에는 처갓집.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내가 설득할게. 이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연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미연 씨는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 그리고 다음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자. 정말 괜찮겠어? 응, 남편이랑 얘기했어. 이제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보내기로 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 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천천히 개선됐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도 가족이 있어요. 장모님도 우리 가족이고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딸 시집 보낼 때 명절마다 못 보는 게 서운했는데. 미연이 엄마도 그러셨겠구나. 다음 설날 미연 씨는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떡국을 끓이고 동생과 조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좋아 보여.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동생의 말에 미연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이었습니다. 다음 추석은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형수님께도 일을 나눠주셨고 남편도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미연 씨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미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며느리라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시어머니는 미연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자. 너도 우리 딸이야. 몇 달 후, 어느 날 후배 여직원이 미연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미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남편이랑 충분히 얘기해봐.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 그게 나중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야. 그날 저녁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추석, 미연 씨네 가족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셔서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요.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이잖아요.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막상 모여보니 모두 즐거워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에서 미연 씨와 남편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이렇게 행복한 명절은 처음이야. 남편은 미연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늦게라도 깨달아서. 나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명절은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